제주도에서요. 연인이 제 손을 잡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잠깐만. 내 이름만 빌리면 우리 진짜 인생 바뀐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름 한 번이 저를 살린 게 아니라 저를 사기판 한가운데에 세워버릴 줄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도 제 핸드폰 사진첩에 있는 캡처 한 장, 풍경 사진도 커플 사진도 아닙니다. 딱 한 장, 예약 완료 화면 캡처. 그 화면에는 제 이름이 크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환불 불가, 환불 불가. 저는 그걸 본 순간 숨이 턱 막혀서 제주 숙소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캡처를 제게 보여준 사람은 그 연인도 아니었고 경찰도 아니었어요. 제게 제일 따뜻했던 사람. 그래서 제일 믿었던 사람. 제주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가 제게 말했어요. 선영 씨,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요. 지금 당신이 먼저 움직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사기친 사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그 말로 불리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 이름은 정선영, 61입니다. 남편하고는 오래전에 갈라섰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직업이요? 저는 제주에서 관광객 대상 체험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귤청 만들기, 떡 만들기, 작은 기념품 만들기. 관광객들이 와서 잠깐 쉬어가며 웃고 사진 찍는 그런 곳이요. 저는 손님들한테 늘 이렇게 말해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제주도 오셨으면 마음 놓으셔야죠. 그 말이 제 일이었고 제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잖아요. 사람도 많고 말도 많고 돈도 오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 좋은 얼굴이 누군가한테는 딱 좋은 먹잇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남자를 만난 건 제주공항 근처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비가 오고 있었고 제 우산은 작았고 그 남자는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더니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주머니, 제주 사세요? 네. 왜요? 죄송한데 버스가 맞나요? 제가 길을 잘못 찾아서요. 말투가 공손했고 웃는 얼굴이 참 순해 보였어요. 그 남자 이름은 강도훈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57, 서울에서 왔고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별 생각 없이 버스 노선도 알려주고 근처 식당도 알려주고 비 오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체험 가게에 그 남자가 손님으로 왔어요. 혼자요. 그 남자가 입구에서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때 그 아주머니, 어머, 여기 어떻게? 제가 그날 너무 도움받아서요. 인사라도 드리려고 들렀어요. 관광객이 고마워서 들렀다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날 체험이 끝나고 그 남자가 제게 귤빵을 하나 쥐어줬습니다. 선물이에요. 제주 와서 처음 산 건데 아주머니 덕분에 잘 지냈어요. 아주머니,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 듣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남자는 자주 왔습니다. 처음엔 손님으로, 그 다음엔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사장님이 퇴근하고 저 혼자 정리하고 있으면 그 남자가 가게 앞에 서서 말했어요. 선영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저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가끔요. 그럼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제주에 혼자 있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네요. 혼자. 그 단어는 사람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저도 혼자였거든요. 어느 날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참 편해요. 제가요? 네.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에이, 뭐요? 진짜로요. 서울에서는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 그 말들이 쌓이면서 저는 어느새 그 남자를 관광객이 아니라 내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죠. 사건은 그 남자가 연인이라는 말을 꺼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 카페에서요. 그 남자가 제 손을 잡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 씨, 우리 이제 남남 아니죠? 저는 웃어버렸어요. 아유, 무슨, 선영 씨, 나 사실 제주 내려오면서 마음 정리하고 왔어요. 뭘 정리해요? 혼자 살 거면 혼자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이 그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나이에 연인이 무슨. 근데 누가 내 손을 잡아준 게 얼마만이지. 그렇게 저는 조금씩 그 남자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다급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선영 씨, 나 큰일 났어요. 왜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카드도, 신분증도 다. 어머, 어떡해.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숙소 예약이랑 이런 걸 선영 씨 이름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바로 말했어야 했어요.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손을 잡고 말했거든요. 선영 씨, 딱 며칠만요. 내가 바로 정리할게요. 당장 잘 곳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그 말은 사람을 움직이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결국 제 이름으로 숙소를 예약해 줬어요. 제 카드로요. 그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선영 씨 아니었으면 나 제주에서 길바닥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얼른 신분증 재발급하고 카드도 다시 만들면 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남자는 잃어버렸다를 핑계로 조금씩 더 요구했습니다. 선영 씨, 렌터카도 제 이름으로는 안 돼요. 왜요?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럼 대중교통 타면 선영 씨, 관광객이 짐 들고 버스만 타고 다닐 수 있나요? 나도 선영 씨랑 멀리 가고 싶어요. 멀리 가고 싶다. 그 말은 달콤하지만 그 안에 숨은 건 돈이더군요. 저는 결국 렌터카도 제 이름으로 빌렸습니다. 그 남자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선영 씨, 우리 진짜 연인 맞죠? 아유, 그래요. 그럼 믿어줘요. 이건 다 우리 추억이에요. 추억. 그 추억 값이 나중에 제 인생 값이 될 줄은 몰랐죠. 그 다음은 더 빨랐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관광객들이 좋아할 사업 얘기를 꺼냈어요. 선영 씨, 체험 가게 일하잖아요. 네. 요즘 관광객들 뭘 좋아하는지 알죠? 뭐 사진, 체험, 먹거리. 맞아요. 선영 씨 손맛 좋잖아요. 우리 제주에서 작은 가게 하나 해요.
가게. 그 말에 제가 흔들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이 만든 일자리에서만 일했거든요. 내 가게는 한 번도 못 가져봤어요. 그 남자는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선영 씨,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당신이 뭘 알아서? 인테리어도, 손님도, 홍보도. 선영 씨는 체험만 하면 돼요. 돈은요? 그 남자가 웃었습니다. 돈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 단어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했는데, 그때 저는 그 남자 웃음만 봤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어요.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잖아요. 예약만 잘 받으면 돈은 금방 돌아요. 예약을 어떻게 받아요? 선영 씨 이름으로만요. 왜 내 이름으로? 그 남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영 씨가 제주 사람이잖아요. 관광객들이 현지인 믿어요. 현지인. 제가 제주 사람이라는 게 그날부터는 신뢰가 아니라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폰으로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예약했는데 주소가 어디예요? 사장님, 입금했어요. 확인해 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가족이 아파서 못 가요. 왜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예약이지? 그 남자에게 물었더니 그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내가 관광객들한테 체험 예약 받은 거야. 내가 모르는 예약을? 선영 씨,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진행하고 있어. 근데 왜 내 번호로? 우리 연인이잖아. 선영 씨가 응대하면 손님들이 더 믿어.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일 관광객들 전화에 시달렸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환불 요구 전화 받고 제가 그 남자에게 말했죠. 도훈 씨,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내 번호로 예약 받지 마요. 그 남자가 갑자기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선영 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예민한 게 아니라 선영 씨, 나 믿는다며. 그 말이 저를 다시 입 막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환불 불가 캡처가 뜬 날이었어요. 한 관광객이 전화해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예약했는데요. 아이 열이 너무 심해서요. 환불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 어디 예약이신데요? 제주도 체험. 선영 사장님 성함으로 예약했어요. 제 이름으로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사장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관광객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근데요. 예약 문자에 환불 불가라고 써 있어요. 그래도 사정이 너무. 그 말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는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훈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훈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관광객들이 환불해달라고 울어요. 내 이름으로 예약을 받았잖아요. 도훈이 낮게 웃었습니다. 선영 씨, 장사하려면 원래 그래요. 장사는 무슨 장사? 선영 씨, 제주도 관광객은 많아요. 근데 취소도 많아요. 그래서 환불 불가 걸어야 남아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어요?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관리해. 내가 관리해? 그 한마디에 제가 확 느꼈어요. 이 사람은 연인이 아니라 사기꾼일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거든요.
환불해달라는 관광객들, 연락이 안 된다는 관광객들, 사기 아니냐는 관광객들, 그리고 새벽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정선영님, 신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할 겁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제가 왜 경찰서를 가요? 저는 바로 도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도훈 씨, 신고 들어갔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다음 날 아침, 도훈 숙소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짐 빼고 나갔어요. 누가요? 그 남자분이요. 여자분이랑 같이 오셨던 여자분?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저랑 연인이라더니 다른 여자랑 같이 다녔던 겁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요. 울기도 아니고 소리 지르기도 아니었어요. 제 폰에서 예약 문자들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완료, 환불 불가, 입금 계좌, 연락처. 그걸 모으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 가게 동료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큰일 났어요. 지금 단체 채팅방이 난리예요. 무슨 단체 채팅방? 관광객들이요. 정선영 이름으로 예약한 사람들끼리 방을 만들어서 선영 씨를 사기꾼이라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 사기꾼 아니야. 동료가 낮게 말했어요. 알아요. 근데요. 선영 씨, 지금 선영 씨가 직접 해명하면 더 꼬여요. 그럼 어떻게 해? 동료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요. 선영 씨는 사장이 아니고 피해자로 남아야 해요. 그 말이 바로 제가 12첫머리에 말했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동료가 이어 말했어요. 선영 씨, 도훈 씨랑 통화한 거 있어요? 있어. 여러 번. 그럼 오늘부터 통화는 무조건 녹음, 문자, 예약 내역, 입금 내역 전부 모아요. 그리고 절대 관광객들한테 감정으로 싸우지 말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오히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 경찰서 가야 해? 동료가 말했습니다. 가요. 근데 혼자 가지 마요. 제가 같이 가요. 경찰서 가는 길. 저는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랑이 죄가 되나? 관광객들한테 욕먹고, 신고당하고, 얘가 왜 이래야 하지? 차창 밖으로 제주 바다가 스쳐가는데, 그날은 바다가 예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무섭기만 했습니다. 동료, 이름은 고은주였어요. 저보다 10살쯤 어리지만 말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주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선영 씨, 경찰서 가면요. 울지 말고, 화내지 말고, 딱 이 말만 해요. 뭐라고? 저는 예약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 남자랑 나눈 문자, 통화 기록, 돈을 어디로 보냈는지 그 흔적. 그게 선영 씨를 살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사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담당 경찰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정선영 씨 맞으세요? 네. 민원 들어온 게 많아요. 예약 사기 맞죠? 그 한마디에 제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사기라는 단어가
제 몸에 붙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은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사기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이용당한 사람입니다. 경찰이 은주를 한번 보고 저를 다시 보며 말했어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예약 완료 문자, 환불 불가 안내, 입금 계좌 전부 정선영 씨 이름으로 나갔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캡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체험 가게 직원이에요. 사장도 아니고요. 그 남자가 제 이름으로 예약을 받았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요? 강도훈이라고 했어요. 본명인지 확인됐어요? 아니요, 신분증 잃어버렸다고?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한 수법이네요. 흔한 수법.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흔한 수법이면 나 같은 사람이 그만큼 많이 당했다는 뜻이잖아요. 경찰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정선영 씨, 본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 있죠? 내 숙소랑 렌터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저는 입이 말랐습니다. 제가 계산해봐야. 은주가 바로 끼어들어 말했어요. 선영 씨가 결제한 건 남자가 신분증 잃어버렸다고 해서 며칠만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그 뒤에 예약 사기처럼 커진 건 선영 씨가 모르게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이 제 폰 화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부터는 다 녹음했어요. 어제부터?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전에는 믿었어요. 연인이라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경찰이 한숨처럼 말했어요. 연인이라고 믿게 만들고 이름 쓰는 게 제일 쉽죠.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밖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관광객들이었어요. 정선영 맞죠? 환불해요. 우리 애가 아파서 못 가는데 환불 불가가 말이 됩니까? 사기꾼이죠? 뉴스에 올릴 거예요. 저는 목이 잠겨서 말도 못했어요. 그때 은주가 제 폰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화하신 분들 예약 번호랑 날짜, 입금 계좌 문자로 남겨주세요. 정선영 씨는 현재 피해자로 신고했고 경찰 조사 중입니다. 은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끊고 나서 제게 말했어요. 선영 씨, 관광객들이 화난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은 사과부터 하면 안 돼요. 왜 사과하면 좀.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면 선영 씨가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쪽이 선영 씨를 더 몰아붙여요. 저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사과가 미덕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판에서는 사과가 더 치더라고요. 그날 저녁 도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영 씨, 너무 놀라지 마요. 다 오해예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오해. 오해라니요. 관광객들이 울고 분노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오해라고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 어디 있어요? 내 이름으로 뭐 했어요? 도훈이 바로 답장했습니다. 선영 씨, 목소리 낮춰요. 제주도 좁아요. 소문나면 선영 씨만 손해야. 소문나면 그 남자는 끝까지 제 체면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그걸 무서워할 거 아니까요. 은주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선영 씨, 답장 더 하지 마요. 이제부터는 만나자, 오해다. 이런 말 나오면 그 사람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도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분 뒤 도훈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제가 제주 바닷가 카페에서 도훈 손을 잡고 웃던 사진. 그리고 그 밑에 문장이 왔습니다. 선영 씨가 나랑 연인인 거 다들 알잖아요. 너무 크게 만들지 말아요. 그 순간 저는 아찔했습니다. 그 남자는 연인이라는 말로 저를 묶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연인이었으니 너도 책임져라. 그 프레임으로요. 저는 은주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 어떡해?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영 씨, 연인인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연인이라서 돈을 받아줬다는 말이 상대 손에 들어가면 선영 씨가 공범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공범. 그 단어가 또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훈은 합의를 꺼냈습니다. 선영 씨, 관광객들한테 내가 조금씩 돌려줄게. 그러니까 신고는 취소해줘요. 취소해달라고요. 제가 답장을 안 하자 이번엔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스피커 녹음. 저는 스피커로 받았습니다. 선영 씨, 도훈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목소리 그대로. 당신 대체 뭐야? 제가 겨우 말하자 도훈이 웃었습니다. 선영 씨, 말이 너무 세다. 내 이름으로 예약 갖고 돈 받은 거 맞지? 도훈이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선영 씨가 도와줬잖아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은주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도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선영 씨 이름으로 예약하면 관광객들이 믿어서 예약이 잘 들어왔고 그럼 우리도 먹고 살고. 제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훈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우리 연인이잖아요. 또 그 말. 연인. 그 말이 이렇게 더럽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도훈 씨, 나 그거 몰랐고 동의한 적 없어. 도훈이 낮게 웃었습니다. 동해? 선영 씨, 숙소 예약도 해줬잖아요. 렌터카도 해줬잖아요. 그럼 동의한 거지. 그게 그 남자의 논리였습니다. 한 번 도와줬으니 다 동의다. 은주가 제 옆에서 아주 낮게 말했어요. 계속 말하게 하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 돈 어디로 갔어? 도훈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관리했지. 누구 계좌로? 도훈이 웃었어요. 선영 씨, 그런 것까지 따지면 우린 진짜 끝이야.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방금 인정한 거예요. 돈을 숨겼다는 걸. 전화를 끊고 은주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관리 끝. 그 말 다 녹음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도훈이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선영 씨, 강도훈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여러 건으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여러 건이요? 네, 제주도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연인이 되었다가 이름을 이용당한 사례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훈은 관광객도 속이고 연인도 속인 겁니다. 그걸 제주도에서 반복한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잡혀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이미 동선은 나오고 있어요. 숙소 결제, 렌터카, 입금 계좌가 흔적을 남겼거든요. 흔적. 그 단어가 그날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관광객 단체방에는 제 이름이 계속 올라왔고 정선영이 사기꾼이다. 제주 현지인 사기다. 이런 말이 돌았어요. 저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나 가게 못 가겠어. 은주가 말했습니다. 가게는 쉬어도 돼요. 근데 선영 씨, 지금 도망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럼 선영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중이고 피해자라는 걸 딱 한 번만 밝히고 더 말하지 마요. 그래서 은주가 단체방 관리자에게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정선영 씨는 사장 아닙니다. 해당 예약은 제3자가 선영 씨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현재 경찰 신고 및 조사 중이며 연락은 수사기관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글 하나로 단체방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제일 조용해지는 순간은 화가 풀릴 때가 아니라 조사 중이라는 말이 나올 때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도훈이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영 씨,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나를 잡으려 하지 마요. 그럼 선영 씨도 같이 가요. 같이 간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도 공범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문자도 캡처했습니다. 은주가 말했거든요. 협박은 협박대로 남겨요. 그게 선영 씨를 살려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가게도 잠깐 쉬었고 번호도 바꿨고 관광객 전화는 은주가 안내문으로 돌렸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착하면 세상이 착한 줄 알았는데 착한 사람은 착한 만큼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려. 시간이 좀 지나 드디어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선영 씨, 강도훈으로 불리던 남자, 신원 일부 확인됐습니다. 잡혔어요? 네. 제주 시내 쪽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돈 받는 계좌를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관광객들 돈이 여러 사람을 거쳐 흘러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돈을 받을 때부터 이미 판이 짜였구나. 제가 연인이라고 믿은 순간부터 저는 표지판이었던 거예요. 관광객을 속이기 위한 현지인 이름표. 며칠 뒤 도훈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선영 씨, 합의 의사 있으십니까? 저는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 씨, 지금 합의하면 선영 씨가 일부 책임 인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심장이 무섭게 뛰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편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그 남자 말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기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가 예약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됐어요. 무엇보다 도훈이 스스로 말한 통화 녹음이 컸습니다. 선영 씨가 도와줬잖아요. 내가 관리했지. 너무 따지면 우리 끝이야. 그 말들이 제가 몰랐다는 걸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관광객들 중 일부는 끝까지 화가 나 있었지만 저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여행 와서 돈 잃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다만 시간이 지나고 수사가 진행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남자가 잡혔다는 소식이 돌면서
단체방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체험 가게 일을 계속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살지는 않아요. 누가 다급한 얼굴로 말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왜 당신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요. 여보, 내 이름만 빌리면 돼. 우리 연인이잖아. 조용히 끝내자. 저는 이제 그 말부터 의심합니다. 연인은 내 이름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연인 흉내를 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제주도에서 배운 한 가지로 끝낼게요. 관광객이 많은 곳일수록 사람이 많은 만큼 사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는요, 칼로 오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손잡으면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